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 기자님들을 모시고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중대 사안 중이며 하나이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현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뿐입니다. 서울은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주거 빈곤 도시입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5%, 다른 데는 다 100% 넘습니다. 전국 평균인 104%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무주택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가구인 398만 가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205만 가구가 집 없는 사람인데 전국 평균 44%와 비교하면 무려 10%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저 송영길은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해 세대 간 계층 간 주거 격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먼저 41만 호 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1만 호 주택 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만성적 수요 부진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통 서울이 평균 1년에 10만 호, 8만 호에서 10만 호가 공급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만 호, 올해는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저희도 있죠. 사실 반성해야죠. 사실. 그런 반성의 기초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서북부 중심부와 동북부 지역의 첨단 산업을 조성해 내 집 마련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는 주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를 결합시켜서 출퇴근 시간의 비용을 줄이고 바로 근접하는 컴팩트한 시티를 지향해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공공주도 신속개발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살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주택을 대폭 늘려 임대 위주의 주택 공급 믹스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값 임대료 수준의 누구나 집을 대규모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가 송영길의 오세훈 후보와 윤석열 정부와의 핵심적 차이가 바로 이 네 번째라는 것을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도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LTV 투기지역 50%, 조정지역 60%로 됐던 거를 제가 당대표 때 90%까지 올리자 했더니 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해서 10%씩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60%, 70%로. 인수위가 80%까지 생애 첫 주택 하겠다 그러지만 소득 수준 따지고 그러면 대상이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은 9억 이상의 아파트는 허그가 주택도시공사가 중도금 보증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강북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9억이고 강남은 20억인데 결국 이것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고 현금이 있지 않으면 대출받아서 사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이 주택 공급을 하더라도 주택 보급 자가 보유율이 44%로 전국에서 최저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에 대한 솔루션을 박원순 시장도 오세훈 시장도 이명박 시장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가? 바로 여기 계신 기자분들, 우리 화이트 칼라들, 청년들, 세대들이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기존 임대료의 반값으로 살다가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 걱정이 없잖아요. LTV가 50이라도 현재 5억짜리 집이 10년 뒤에 10억이 되면 LTV 50이면 5억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LTV 50이라도 대출받아 살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10만 호씩 4년간 41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을 제 임기 동안에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은 최소한 3년, 4년이 걸려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40만 호 공급하겠다는 것은 실제 공급되는 개념이 아니라 인허가 기준으로 그 공급을 해줘야 제 임기 말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자분들이 이해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는 것은 주택은 먼저 행정 절차와 이거를 다 해놔야 한 4년 정도 기간이 걸쳐 실제 공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인허가 기준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 보급률을 94%였던 것을 100%로 하고 자가 보유를 50%로 올려내겠습니다. 44%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북, 용산, 동북을 잇는 신산업축을 구축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서울 서남부 북부 마곡 강서 지역은 IT 벤처 특구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LG 사이언스부터 이제 쭉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 첨부시켜서 IT 벤처 특구로 발전해 가고, 서울 중심부인 용산 전자상가 일대는 AI 특구로, 그 서울 동북부 홍태창 다 아시죠? 홍릉, 태릉, 창동 지역은 바이오 특구로 조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노원구 쪽에는 서울대 병원 유치라든지, 그러니까 이 아레나 파크로 이 도봉구 쪽에 이제 한류 문화센터를 만들어가고 동시에 노원구 쪽 창동 지구,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는 바이오 특구로 지금 각 구청장들도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는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곡 강서 IT 벤처 특구를 청년 세대 일자리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 근접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마곡 강서 일대 양질의 중저가 저택 9만 5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추가 혁신 R&D 중점지구로 지정해 혁신 벤처 1만 개 유치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5만 개 신산업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쇠락한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AI 특구로 재구조해 미래 먹거리인 AI 빅데이터 허브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속 추진으로 공공주택 1만 호와 오피스 1만 호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용산 정비청 수송부 일부 공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직장인이나 청년 세대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홍태창, 홍릉, 태릉, 창동 중심으로 바이오 특구를 조성해 R&D 산업과 창업문화단지, 아레나 등과 연계한 바이오 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만 5천 개의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주택 1만 원을 공급해 일하면서 주거가 가능한 직주 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 지하화는 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 지하화를 통해 지상에 8만 원을 공급하고 강남 주거 수요가 높은 내곡동 개발을 통해 2만 원, 그리고 구룡마을 공공개발 버스 차량기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컴팩트 시티를 개발해 8만 원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인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SH 공공주택 재건축 시 지하 공간에 권역별 도심 물류센터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10만 원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SH의 그 공사가 가지고 있는 23만 호 주택에 대한 추가 공약은 내일이나 모레 다시 또 추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과 6070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에이지 믹스, 섞여 사는 세대별로 섞여 사는 에이지 믹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송영길의 SH가 보유한 23만 호 공공주택을 일자리가 나오는 아파트, 돈 버는 아파트, 일자리가 있는 아파트로 만든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SH가 보유한 54개 노후 임대주택 단지 중에 25개 정도의 대형 단지를 재건축해서 공간별로 권역별 도심 물류센터 허브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단 25개 단지 지하 공간을 지하 물류센터로 활용하고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지하 물류센터는 환경이나 교통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 물류 대란이 초래한 환경 문제나 주차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살면서 돈 버는 일자리가,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당대표 시절에 부천에 있는 대한통운 택배 현장을 가서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물건 분류 작업을 해봤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 천장에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데 땀을 목욕으로 하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택배를 컨베이어로 분류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 일을 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좋은 시설 유치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물류 공간을 서울 도심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부천, 안양 이런 데를 밀려나는데 경기도 파주 이런 데로 더 밀려납니다. 그러면
도심까지 배달하는데 시간이 엄청 들고, 최근에는 밀키트라 그래서 사실상 식사 바로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이런 밀키트 이제 배달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냉동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 택배 노동자들의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도심 물류를 개발해보자,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건데, SH가 가지고 있는 노후 단지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 중에 도심에 가까운 데를 지하를 개발해서 지하에다 물류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대한통운이나 뭐 쿠팡 같은 데다가 이걸 대여하면은 우리 일단 SH 수익이 늘어나고요. 거기서 바로 도심의 근거리에 바로바로 물류가 통과되면서 물류의 그 거리와 시간을 완전히 단축시켜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자리도 없고 도심 물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들,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난 어버이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은 지하철만 무료인데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부터 1단계로 무료화시키고, 마을버스가 지금 900원이죠. 무료화시키고 2단계로 시내버스를 무료하겠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빠 돈이야? 이렇게 막 퍼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고 청년들이 불만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인천시장 때부터 기본 철학이 국민 세금 나눠주는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창조적 아이디어로 재원을 만들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 일반 회계에 돈을 쓰지 않고 부동산 개발 얘기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 위치 정보를 위한 산업 등을 개발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재원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하나도 이러한 지하 물류센터 개발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집은 임대주택이 아니며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저렴하게 살다가 최초의 확정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할 전환형 주택입니다. 세입자는 반값 아파트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모델인 것입니다. 이거를 가능케 하는 것이 누구나 주택 보증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이 없이 1등급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월세 주거비용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뉴스테이와 달리 누구나 집은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는 구조입니다. 분양 전환 시 집값이 떨어지면 임대료 계속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게 의무 조항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누구나 집 2만 원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확실하게 낮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SH공사가 취급하지 않았던 분양 전환주택을 신사업으로 추가해 공공영역에서부터 민간 분양 아파트에 지원하는 양질의 누구나 집을 공급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님 총괄 선대본부장 때부터 누구나 집을 하자고 강력히 제안했는데, 당시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실장이나 김현미 장관께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 설명해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첫 오찬을 할 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옆에 배석한 유현미 실장님한테 이 송영길 대표가 말한 누구나 집이 어제 오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이 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선거 때부터. 유현미 씨한테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제서야 국토부가 움직여가지고, 아시다시피 지난 제가 당대표 시절 문재인 정부 말기 때 1만 호 시범 사업이 국토부에 채택이 돼서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했고,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 1호에 시흥을 비롯한, 기자분들 아실 겁니다. 그게 확정 분양가형 공공지원 분양형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집을 풀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확정 분양가. 그래서 기자분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게 이익이 안 나오는데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겠는가? 이미 사업자가 경쟁을 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또 이익이 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한 누구나 질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보다 완벽한 형태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SH의 사장을 임명할 지휘 감독 기관으로 제가 이거 이니셔티브를 갖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세제 금융으로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무능한 개혁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저 송영길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실사구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송영길이 그동안 뭐 했다가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니까 세제 완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저를 언론을 통해 지적한 걸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정치를 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당의 지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킬 수단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왜 세게 했냐 그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아시다시피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추진해서 청와대가 반대하고 7, 80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내면서 부자 감세 반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 치열한 토론을 통해 종부세 면세 기준선을 9억에서 11억으로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제가 완화시킨 법안을 김진표 부동산 TF 팀장을 임명해서 안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 이번 다시 제 공약으로 1인 인별 과세니까 종부세가요. 1인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 이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말씀드린 대로 500%까지 올리고 30년 넘은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습니다. 세입자한테는 무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건축이 세입자의 주거분할 여전 악순환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송영길의 근본적 차이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세운상가, 세계의 운이 모였다고 해서 박정희 시대 때 만든 게 세운상가입니다. 이것을 철거해서 녹지축으로 연결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세운상가 주변에는 3,000여 명의 임대차 상인들이 20년 넘게 조그만한 8평, 12평짜리 가게를 얻어가지고 임대료 보통 3천만 원에 380만 원, 5천만 원에 400만 원 이렇게 내면서 20년, 30년째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4개월, 6개월 영업보상 해주고 쫓아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용산 사태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은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한 명도 쫓겨나지 않고 전원 재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보증 시스템으로 상가의 10%만 있으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그래서 왜 제가 서울의 변화와 혁신 믿는다 송영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 2주택자는 실거주자로 간주해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당과 긴밀히 협력해서 억울한 종부세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2년간 유예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서 오도 가도 못했던 상황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공급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금융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 LTV 규제를 80%까지 일괄 상향하고 생애 최초에 한해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을 깎아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울시장 힘만은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SDI 등과 협력을 해서 자 누구나 보증을 통해 이에 대한 우회로를 만들어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무주택자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세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서민의 입장에서 같은 자기 집을 구할 수 있는 해서 서울에서 누구나 집을 통해 저도 집을 서민과 함께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주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실물자산 기반의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 모든 시민들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에 참여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참여형 부동산 코인을 도입해 청년들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개발 이익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구룡마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코인이라는 게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무슨 차이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고 제가 말한 이 코인이라는 것은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가치 전환 기능을 하는 화폐가 가상화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인을 통해서 국민참여형 부동산 코인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전체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룡마을이 그동안 개발이 안 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개포동 바로 앞에 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을 택지로 전환해주면 엄청난 특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환수할 거냐에 대한 논란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 시장님 때 이거를 해보려고 임대주택을 30% 이상 올리려고 그러니까 개포동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인식되어서 자신들 집값이 떨어질까 봐 반대가 컸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20년, 30년, 1,100명 이상의 가구 이상이 무허가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송영길은 이 세 가지를 일시에 해결합니다. 부동산 코인을 통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개발이익을 뺏어가는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 액수를 공공개발로 시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 국민들하고, 강남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고급 브랜드, 개포동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전혀 집값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기에 있는 1,100세대 무허가 20년, 30년 사는 사람들에게 전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구룡마을 개발이 가능하고 구룡마을 주민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선거 때 후보자들이 선거에 당선하기 위해서 자기 걸로 체화되지 않는 공약을 많이 발표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선되고 나면 결국 자신이 체화하고 자기가 잘하고 싶은 것 우선으로 갑니다. 윤석열 당선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공약을 막 했지만 당선되자마자 그냥 일시적으로 차용한 공약들은 다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00만 원 병사 월급, 여가부 폐지 뭐 다 떨어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건 용산 이전부터 제일 먼저 집무실 이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펴면 저 송영길은 이 문제가 일시적으로 가져온 공약이 아니라 이 주택.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주택 문제 해결해서 고민하고 체화된 실질적으로 검증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주인도 개발돼서 좋고 임차인도 쫓겨나지 않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자기 집을 LTV 50% 이하로 할지라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